안녕하세요. 모티리오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세라티가 한국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사실 마세라티가 국내에서 좀 판매도 저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좀 미약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마세라티 코리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풀체인지된 신형 그란투리스모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만큼 완전히 새롭게 풀체인지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오늘 행사를 열었는데요. 사실 그 마세라티가 그 모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동안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풀체인지도 했고 코리아도 새롭게 출범을 한 만큼 과연 새로운 마세라티는 상품성도 충분히 많이 높아졌을지, 또 한국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보시는 것처럼 쿠페인데 이거 4인승 쿠페거든요. 그러니까 쿠페 중에서도 좀 큰 편이에요. 보통 2인승 쿠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그리고 이제 미드십 쿠페도 얘보다 훨씬 작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4인승 쿠페가 베이스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마세라티 쿠페의 역사는 77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름이 그란투리스모지만 초창기에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숫자 들어가는 무슨 GT 막 이런 모델들도 있었고, 기블리도 쿠페였었고요. 그리고 이 그란투리스모 이전에는 그냥 이름이 마세라티 쿠페이기도 했었죠. 그런 역사적인 모델들, 쿠페의 전통을 꾸준하게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란투리스모고, 지난 세대 그란투리스모가 국내에 이제 꽤 오래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란투리스모 처음 딱 글로벌에서 공개가 됐을 때, 와, 차가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바디 라인이 진짜 막 기가 막히게 예뻐가지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쿠페로서는 정말 예쁜 모습.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막 우락부락한 슈퍼카 같은 느낌은 아니면서도 정말 예쁜 바디 라인이 기가 막혔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인테리어가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네, 너무나 그 막 쪼잔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세라티가 이게 8기통 자연흡기, 페라리에서 기술을 가져온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면서 이게 배기음 하나는 진짜 또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배기음으로 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꽈트로 포르테도 마찬가지고 그란투리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배기음 하나는 정말 멋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기존 차랑 좀 꽤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완전 풀체인지가 된 것이고, 뜯어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디자인 잠깐 보시면 요거는 그란 까브리오고요. 저거는 그란 투리스모. 그란 투리스모는 쿠페, 이거는 까브리올레. 자, 일단 앞모습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릴 모양은 꽤 비슷하지만 형태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요거 약간 MC20 비슷한 느낌으로 헤드라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본네트를 타고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공기 구멍도 뚫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본네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딱 잘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본네트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클램쉘 타입으로 여기까지 다 본네트가 열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로페오라고 붙어 있는데, 이 트로페오는 이제 고성능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마세라티는 상어 아가미라고 해야 되겠죠. 아가미 구멍 3개 뚫려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 3개가 뚫려 있는 것들이 여기도 보시면 3점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또 마세라티는 3지창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기 흡입구 큼지막하게 하고 카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쪽에서 딱 바라보게 되면 이게 입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앞모습 이런 부분들이 그 마세라티의 하이퍼카, 엔초 페라리랑 같은 플랫폼을 가졌던 그 MC12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약간 마세라티의 헤리티지 같은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는 쿠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야? 컬러가 장난이 아닌데요. 완전 막 알록달록하게 컬러를 입혀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컬러도 컬러지만 이게 글자도 막 빡빡하게 넣어놨어요. 글자가 4,000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 그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의 트로페오 모델인데요.
요거는 외장을 정말 특별하게 디자인한 전 세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수제작으로 컬러링이 된 그런 스페셜 원오프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막 촘촘하게 써놨잖아요. A6G54의 센테나리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했나 하면 요거 글자 한자 한자를 전부 다 마스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스티커를 다 붙인 다음에 도색을 한 거죠. 수작업으로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커들을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이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수작업으로 다 붙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컬러는 총 14개 컬러가 적용돼 가지고 마세라티의 헤리티지를 잘 표현한 그런 원오프 모델인데 요거는 국내 판매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아마 마세라티 박물관으로 들어가겠죠. 전 세계를 돌면서 선을 보인 다음에. 자, 이번에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란 까브리오는 한 가지 트림으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란 투리스모 모데나가 490마력의 제로백이 3.9초,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 트로페오는 550마력의 제로백이 3.5초입니다. 자, 마세라티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V8을 많이 썼죠. V8 자연흡기 엔진으로 막 배기 사운드 진짜 빵빵한 그런 엔진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V6 3.0 트윈 터보를 씁니다. 같은 3.0 트윈 터보인데 모데나는 490마력으로 세팅이 됐고 또 트로페오는 550마력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3.5초, 모데나는 3.9초. 그다음 그란 까브리오는 같은 550마력, 얘도 트로페오니까 550마력이긴 한데 얘는 제로백이 0.1초가 느린 3.6초. 자, 이게 그란 투리스모가 550마력대의 제로백이 3.5초면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기존 그란 투리스모를 생각해 보면 진짜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럭셔리하게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뒷좌석은 럭셔리가 아닙니다. 네. 네. 앞에만 럭셔리예요? 그렇지. 이게 성능이 출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으로 4륜 구동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렇죠. 4륜 구동을 넣어야 사실 제로백 3.5초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 4륜 구동도 들어가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당연히 지금은 이제 뭐 차로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과 디자인과 럭셔리를 다 갖춘 그런 럭셔리 쿠페가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 부분이 과연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사실 좀 고민이긴 하죠.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란 투리스모 모데나가 한 2억 4천, 트로페오가 한 2억 7천, 그리고 까브리오 트로페오는 한 3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대충 그 정도로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성능이 그만큼 높아진 거는 뭐 인정할 수 있긴 하지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은 이게 그 어떤 브랜드의 포지셔닝 자체가 포르쉐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세라티도 이제 페라리가 더 윗급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래급이 마세라티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어쨌거나 포르쉐랑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가 훨씬 더 큰 쿠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브랜드급에서 이런 큰 쿠페는 사실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독특하면서도 이 차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실내를 잠깐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관은 얼핏 봐서는 기존이랑 꽤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풀체인지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그란 투리스모도 외관은 사실 진짜 예뻤는데 실내가 좀 너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번 실내는 진짜 좋아졌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물론 고급스러운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예. 가죽의 스티치 막 이런 것들 진짜 고급스러운데 계기판도 디지털이고 이쪽에 12.3인치 모니터, 아래도 또 모니터, 터치 모니터를 해가지고 좀 미래적인 느낌도 강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막 오밀조밀하고 막 너무 쪼잔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꽤 대범한 느낌들도 괜찮죠. 와, 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 시계, 이거 시계 디자인도 바뀌던데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그래픽도 바뀌거든요. 모니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처럼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이 느낌도 사실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게 완전 현대화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이제 그룹에서 같이 쓰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하긴 하겠지만 뭐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은 뉴진스를 누가 틀어놨지? 오. You watch, I'm a vibe back, 짙은 어둠이 막아설 땐, 오, 스피커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소너스 파베르라는 브랜드가 이태리 브랜드인가 봐요. 이걸 지금 오디오를 넣어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긴 한데 아무래도 이태리의 어떤 장인 정신과 럭셔리함을 잘 담은 그런 오디오를 선정을 해서 넣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들어봤을 때는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주행하면서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와,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실내가 진짜 예뻐요. 와, 가죽도 진짜 잘 돼 있고, 이런 센터 터널 이런 부분들도 다 위에 카본을 입혀놨거든요. 진짜 고급스럽게 해놨죠. 예,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잘 해놨다. 이거는 진짜 좀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이게 가죽 느낌이 진짜 좋아요.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요건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건 이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뒤쪽에 이 시프트 패들 자체가, 와, 패들이 엄청 길죠. 이 마세라티는 이 패들도 진짜 멋있거든요. 예전에 마그네슘, 이것도 마그네슘인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도 큼지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스티어링 휠이랑 별개로 칼럼에 지금 고정으로 붙어 있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와, 이것도 손이 어떤 웬만한 위치에 가더라도 놓치지 않게끔 밑에서도 이게 걸리죠. 위로 올라가더라도 핸들을 이렇게 돌렸더라도 이렇게만 해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쭉하게 해놔가지고 요거 놓치지 않게끔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천정은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놨고,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오프 모델이어서 정확하게 국내에 적용되는 사양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까 한용 기자가 뒷좌석에 한번 타봤는데 저도 한번 타보면 요게 지금 제가 딱 운전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면 뒤에 한번 들어가 보면 괜히 들어가 봐. 뭐하러 들어가 봐 뒤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4인승 쿠페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도 사실 좀 여유가 있죠. 이 정도면. 그래서 딱 돌아오면 스톱. 오케이.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무릎이 살짝 여유가 있을 정도의 공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그란 투리스모라고 하더라도 4명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2명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뒷좌석은 정말 긴급할 때 잠깐씩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뒷좌석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스티치 다 돼 있고 여기도 막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에어컨 방향 조절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와, 이 알루미늄 느낌도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예전 마세라티는 어딘가 좀 엉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이태리의 장인의 수공예라고 하더라도 어딘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만듦새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거든요. 야, 차 자체는 엄청 좋아 보이네요. 야. 자, 지금 여기는 카본 스포일러를 붙여놨는데요. 요거는 요 스페셜 모델의 한정으로 붙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옵션으로 장착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란 까브리오를 보면 요거는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한정판에 붙여 놓은 것 같은데, 뒷모습도 라이트가 좀 더 슬림해지고 기존 그란 투리스모보다는 좀 더 슬림하면서 와이드한 느낌을 잘 담아냈습니다. 아래쪽에 머플러는 좌우에 4개 큼지막하게 뚫어가지고, 과연 6기통 트윈터보 마세라티의 엔진 사운드는 어떨지 제가 아직 MC20도 안 타본 상황이어가지고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조만간 이 차는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한동안 제가 마세라티 시승을 좀 자주 못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도 했고, 이번에 그란 투리스모는 사실 상품성도 꽤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승 기회를 잡아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가 적용됩니다. 지금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인데요. 사륜 구동이긴 하지만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근데 요 투톤 휠 요거 엄청 예쁘긴 하다.
삼지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뾰족한 그런 디자인 멋있습니다. 자, 이제 까브리오 실내도 한번 앉아보면, 야, 이게 빨간색이 진짜 멋지구나. 와, 지금 차도 지금 빨간색, 그래픽에도 빨간색이 넣어놨는데 요것도 맞춘 거겠죠. 그렇죠. 이게 까브리오가 좋긴 좋아요. 역시 스포츠카는 까브리올레여야 되죠. 야,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구나. 아까 저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무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광택으로 마감을 해놨네요.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이제 일반 국내 판매되는 버전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도 지금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스피커도 이쪽에 트위터가 붙어 있고, 스피커가 도어에도 지금 큰 게 2개나 붙어 있거든요. 와, 이 정도 되니까 사운드가 그 정도 되긴 하겠죠. 여기도 헤어라인 이렇게 넣어놨구나. 와, 예쁘네. 이태리 마크도 붙어 있기도 하고. 이게 지금 4인승 오픈카죠. 근데 제로백이 3.6초 정도 되는 차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겠죠. AMG GT가 뒷좌석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제로 4인이 타고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면서 이 정도의 고성능을 갖고 있는 차는 지금으로서는 얘가 유일한 모델인 것 같긴 해요. 와, 멋지다. 지금 엔진도 잠깐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밟아볼까요? 요런 정도 사이즈. 네. 근데 확실히 옛날 자연흡기 그 사운드는 아니긴 해요. 네. 다음에 시승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야, 일단 이번에 신형 그란투리스모 그란 까브리오는 진짜 잘 나왔네요. 드라이브 모드만 한번 바꿔볼까요? 오, 요거 지금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확실하게 사운드가 올라가긴 했네요. 네. 다들 사운드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막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건데, 야, 다음에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관심들을 가져 주십시오. 네. 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